삼각형하고 우리가 이제 삼각형, 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론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제 기하학 자체도 이게 기하학도 어떤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이나 대상, 자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질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주 단순한 이제 선이라든지 면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클리드 기하학을 더 단순화시키면, 더 추상화시키면 삼각형도 원하고 같은 성질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다르다고 볼 게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고무줄로 이렇게 삼각형을 핀으로 이제 꽂아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꽂아 놔가지고 고무줄을 핀에 이렇게 쫙 팽팽하게 당기면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이 핀을 다 이렇게 빼보세요. 핀을 빼요. 그러면 뭐 이렇게 흐물흐물한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원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손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핀을 여러 개 꽂으면 이제 원 같은 모양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런 기하,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각도, 그다음에 길이, 뭐 하여튼 이런 걸 다 무시해요. 무시하고서 어, 양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양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형이 갖고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위치라든지 연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변형해요. 네. 변형했을 때 불변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변형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상기하학이라고 해요. 위상기하학, 뭐 위상수학이라고도 하고요. 위자는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은 상호, 서로, 서로. 상호 간의 어떤 위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토폴로지인데 이 토포는 무슨 뜻이냐면 place를 뜻해요. 로지는 이제 학문 얘기하는 거죠, study. 그러니까 어떤 위치,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위치에 관한 학문이다. 토폴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이나 원이나 뭐 이 사각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 개념은 뭐가 있냐면 continuous한 deformation. 디포메이션이 변형을 이루는데 이게 연결성을 갖고 있는 변형이면 오케이. 안 되는 것은 찢는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것을 그냥 머지한다, 합쳐놓는다, 그냥 뭉텅그려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 연결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차력을 갖고 우리가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력을 근데 노는데 규칙은 뭐냐면 찢으면 안 되고 찢어져 있는 거를 뭉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편다, 스트레치 하는 거죠. 길게 막 늘어뜨리다든지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든지 구부린다든지 뭐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상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이나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쓰느냐, 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요, 그 위치, 그러니까 길이, 방향, 양적인 부분들 사실 다 무시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무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어떤 점에서 만나느냐, 뭐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어디서 갈아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 지도상에 있는 어떤 지점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선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상기하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위상기하학의 시초라고 하면 이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이제 창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오일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여기 지점이 이제 땅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파란색으로. A는 이제 섬이에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지류가 두 군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육지란 말이에요. 네, A, B, C, D 이렇게. A는 섬이고, 근데 이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쪽에 A와 C는 두 군데 연결돼 있고 B와도 두 군데 연결돼 있고 A와 D는 이제 하나 연결돼 있어요. 섬이. 그다음에 C하고 D도 이제 다리가 하나 있고 D와 B도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다리가 이제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7개의 다리를 한 번씩만 건너고 이 A, B, C, D 지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하고, 근데 오일러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실제 지형을 오일러는 어떻게 봤냐면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점으로 지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점으로 A, 여기 이제 A가 되겠죠. A, B가 되고 C가 되겠죠. D가 될 거고요. 그리고서는 A와 T에는 다리가 몇 개? 두 개죠. 네, 다리를 이제 선으로 표현하는 두 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A와 D가 다리가 연결이 하나 됐고 C하고도 연결됐고 이렇게 B하고 하나씩 연결됐고, 이 그림을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예. 연결성만 그러니까 아주 추상화시키고 다른 뭐 양적인 부분들 서로가 이제 A와 C가 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연결성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사실 한붓 그리기 한 붓으로 그릴 수 있느냐,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붓을 떼지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보통 이제 한붓 그리기에서는 홀수점 이게 보면 여기서는 이 점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만나죠. 이제 홀수점이에요. 이게 홀수점. 여기도 몇 개가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나서 해도 홀수점. 여기도 세 개니까 홀수. 여기도 세 개니까 홀수. 홀수점이 벌써 네 개가 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한목구리가 불가능하다. 홀수점이 아예 없거나 두 개까지 허용까지 있으면 이제 한목구리가 가능한데 그 이상 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학문이에요. 위상기하학이 시초예요. 이것이. 그리고 위상기하학에서 많이 보는 어떤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봤죠? 메비우스 있디, 메비우스 있디, 메비우스 있디. 그리고 이 메비우스 띠를 약간 이제 입체화시킨 거죠. 이것이 클라인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메비우스 띠도 이게 예를 들면 밖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따라가면 이제 안으로 가 있어요. 밖과 안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밖과 안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밖과 안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안쪽 면을 따라서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깥쪽 면에 와 있는 거죠. 안과 밖이 구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클라인의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성질들을 다루는 거죠. 메비우스 띠를 이제 가운데를 쭉쭉 자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3분의 1을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형태의 어떤 도형의 어떤 변형을 가지면서 그것들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상기하학에서는 토폴로지에서는 이 컵 이것이 도넛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면 도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이제 이 고리가 이제 두툼하게 하고 이러면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하학에 있으면 유클리드의 어떤 평면 기하학, 근데 그것 말고 공면에서의 어떤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추상화시키고 변형을 시키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의 성질, 도형의 불변한 성질을 다루는 위상 기하학까지 현대에서는 다루고 있죠.